네, 오늘의 주요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427.47포인트 폭락하며 8,000선이 무너진 7,997.28에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자 디플레이션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알카에다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첫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알카에다 2인자인 아이만 알 자와히리는 아프가니스탄의 병력을 늘리겠다는 오바마 당선인의 계획이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언론 발표문을 내놓았습니다. 두 정상은 G20 재무장관 의장 국단으로서 국제금융질서 개편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코레일과 서울 메트로 노조가 오늘로 예정했던 파업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철도 노조는 밤샘 협상 끝에 파업을 잠정 유보했고 서울 메트로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 단체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재건축 규제가 대폭 풀리며 반짝 상승세를 보였던 재건축 시장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아파트 매매값은 대책 발표 전 수준으로 돌아갔으며 급매물도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센 증시의 임동석입니다. 급격히 떨어지는 기온 때문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출근하실 때 추위 때문에 좀 고생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서면에 발인 지하철 일부가 그 노사 간의 타결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파업을 할 것이라는 그런 예고가 있으면서 혹시 오늘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를 했는데요. 또 다행스럽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다행이지 않은 일이 또 하나 있었죠. 미국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8,000선 아래로 무너지고 미 증시 주요 지표가 모두 5에서 6% 정도의 급락세를 보이는 등 결코 반갑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큰일 났다 싶은 그런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자, 글로벌 경제 자세한 소식 글로벌 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다우지수가 차근차근 이게 계단 밟아 내려가듯이 내려가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이제 8,000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난밤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의 다우지수가 400포인트 이상 빠졌습니다. 우선 차트를 보시면 다우지수가 지금 7,997포인트로 내려앉았습니다. 아침에 보합세로 시작했습니다만은 장중 내내 하락세를 유지를 하다가 장 마감에 다시 큰 폭으로 한 200포인트 정도 빠지는 급락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요즘 최근 미국의 장세는 장 마감에 한 30분을 두고 급하게 움직이는 장 마감 30분이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증시가 한 400포인트 이상 급락을 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 후퇴 우려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의 10월 소비자 신뢰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사상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1% 예상치는 0.1%였는데요. 그보다 아주 큰 1%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1947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경기가 좋을 때는 물가가 하락을 하는 것이 좋은데 경기가 침체 기간에는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택 착공 허가 건수는 역시 이것도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것을 여실히 반영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GM과 야후와 같은 주요 기업들의 주가도 눈에 띄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야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 제의를 했었는데 네. 그 싸다라고 해서 그 제의항이 싫다라고 했는데 그때 네. 주가에 비해서 3분의 1 토막이 지금 나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리항은 며칠 전에 사임을 했죠. 네. 제리항은 이제 야후와의 인수합병을 거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도 하고 주가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는 MS가 야후와의 인수협상이 끝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후는 급락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주요 뉴스는 GM 소식인데요. GM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의회 구제금융지원 청문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틀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GM과 포드의 주가는 어젯밤에 급락했습니다. 한 10% 정도, 또 포드는 10% 이상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런 그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의회의 지원책이 조만간 해결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자동차 산업은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의회 쪽에서 일단 적극적으로 해결 실마리를 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 대한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은 이제 다우지수나 여러 가지 주요 지표들을 보면은 급격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 경제 현재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진단을 해야 될까요? 지금 미국 경제가 과연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할 것인가 다시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제 나타난 그 FOMC 연준위 의사록을 보면은 앞으로 미국의 경기 후퇴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앞으로 짧게는 그전에는 한 2,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짧게는 뭐 6개월에서 1년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 FOMC 의사록이라는 것은 미국의 경기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관료들의 의사록이기 때문에 좀 무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기 후퇴가 약 1년 동안 지속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과 미국 경제에 어두운 먹구름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오바마 당선자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무역을 위해서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또 어제 발표를 했는데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정무역이 되면은 보호무역이 될 가능성이 많고 이렇게 되면은 또 그 이머징이나 타국가에 대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에 대해서 좀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이머징 마켓이나 이런 다른 부분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폴 크루먼 교수는 그 글로벌 차원의 대규모 경기 부양은 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가 글로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전 세계가 다 같이 나서야 되고 지금 상황은 그렇게 그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함께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는 어제 같은 경우 일본 증시는 약보합으로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55포인트 내려서 크게 하락을 안 했습니다만은 경기 후퇴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6% 내렸다가 어제는 다시 6%가 올랐습니다. 경기 추가 부양에 대한 그런 기대감인데요. 지금 아시아 증시 쪽에서는 그 일본보다는 중국이 아주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민은행이 디플레이션 방지를 위해서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중국은 지금 현재 미국의 최대 국채 최다 보유국이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을 제치고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최다량 보유하고 있는 보유국으로 됐고 다시 이제 이런 위기 틈을 타서 중국이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개별 기업 같은 그 차이나 모바일, 중국의 대표적인 이동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머징 국가의 통신 업체들을 지난해에는 파키스탄 팩테를 샀습니다만은 그 이머징 기업의 통신 업체들을 지금 인수합병 사냥 중에 있다고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런 기회에 지금 다시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상하이 종합지수 기준으로 2000선을 사이에 두고 상당한 그 매물 공방을 벌이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를 쭉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글로벌 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전문가분을 모시고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동교동 지점의 심혁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전일 우리장 주요 지표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천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네. 종가무렵에 연기금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마이너스 19포인트로 마감되면서 마이너스 한 1.8% 정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일단 5억 주 미만으로 해서 좀 거래량이 미미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네. 외국인들 순매도는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과 또 그 기관들의 어떤 순매수 종목들에 대해서 그 쭉 리뷰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저점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반등을 줬을 때는 어떤 테마를 맞춰가지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제 특징적이었던 부분은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 종목이라든가 외국인 5일간 순매수 종목들이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산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 종목을 말씀을 드린다면 LIG 손해보험, 삼성 테크인, 그다음에 LG텔레콤, 대우조선해양, 부산은행 이렇게 이제 뭐 업종별로 어떤 테마를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였었고요. 외인 5일간 순매수 종목도 우리투자증권, LG디스플레이, KB금융,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 현대오토넷 이렇게 5종목이 일단은 포커스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금융업종들에 대해서 꾸준한 순매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자, 그렇다면 전일 특징적인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장 초반에는 일단은 뭐그 외국인 매도로 인해서 IT 관련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받는 모습 보였습니다만은 장 막판에 투신권이라든가 연기금이 전기 전자업종 쪽으로 순매수 전환을 보이면서 전체 LG전자라든가 삼성전자, 그다음에 SDI 같은 종목들의 IT 종목들이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를 좀 견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위주의 어떤 그 휴대폰 부분의 영업이익률을 10% 이상 지지하면서 또한 태양전지 사업 진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성장 토대 마련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 종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라든가 SDI, 테크인 같은 종목들도 약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 NC소프트 게임 관련 종목인데요. 일단 방학 시즌을 앞두고 그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 부분에서 신작 게임인 아이온이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11월 10일 날 이제 오픈 베타가 서비스가 시작이 됐고 유료 서비스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월 매출 한 55억 기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풍력 발전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유니슨이라는 종목이 대규모 그 풍력 발전용 부품 공급 계약을 중국에 있는 연세자문 유한공사에 4천만 불 정도 부품 공급 계약으로 인해서 좀 강세를 보였던 모습이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 N소프트, 유니슨 세 종목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그 중에 이제 N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니아라는 그 MMORPG 계열의 그 게임이죠. 동시접 주자 수가 한 20만 명을 돌파를 하면서 역대 최고 그 기록을 세우면서 아무래도 게임 업계가 그동안 조금 그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어떤 새로운 훈풍을 불어다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일 장 정리도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전일 뭐 장 분석 부분에는 가장 특징적이었던 부분이 이제 7일 연속 외국인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외국인 매도가 이제 2,427억 정도 순매도가 보였었는데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 7일 연속 계속 이어졌다는 부분이 장의 약세를 만들어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를 만들어냈습니다만은 장 후반에 이제 1,500원대도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부분도 굉장히 장의 그 매매 심리를 굉장히 악화시키는 모습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프로그램 매도 부분도 백오데이션이라든가 선물 지수의 어떤 악화 영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도도 출회되는 모습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1,121억, 그 다음에 차익 매도 같은 경우에도 1,200억 정도 순매도가 이루어지면서 수급 요인의 악화 부분을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심리적인 지지 구간이었던 천선이 깨지면서 그 기관이라든가 연기금 매수세가 유입됐는데 오늘 뭐 미국 시장의 약세로 인해서 천선을 깨고 내려온다면 또 연기금 매수라든가 투신권 매수가 이어질 수 있을지가 오늘 관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제는 간신히 1,000선을 이제 막아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전일 뉴욕장이 8,000선을 내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장 역시 1,000선의 지지가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가 드네요. 이제 전체적으로 어제 1,000선을 넘었을 때도 좀 그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좀 어거지로 올라왔다. 그렇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확연하게 깨우는 모습을 보였었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종가 기준으로는 최저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이 부분이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1,000선 회복 부분이 오늘 위해서는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는 그 단기 지지 구간이 1,050선을 깨고 내려오면서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그 대기 매수 자금 자체도 적극적인 매수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 됐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시장 변동성이 축소된 가운데서 또
거래량도 감소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 자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기 악화라든가 기업 실적들이 이제 일단은 뭐 쇼킹할 정도로 나빠지고 있고 네. 수급 악화라든가 단기 지지선도 붕괴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모멘텀이 부재되는 현상들이 이제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인 지지구인 천선인 오늘 천선 자리를 일단은 일시적으로 시가 부분을 깨고 내려가겠지만 이 부분을 회복하느냐 여부가 오늘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천선은 과연 지지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오늘 장을 보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대응 방안이 가장 적합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일단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물론 하락을 이용한 어떤 경기 방어주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이제 10월 마지막 그 급락 이후에 반등을 줬던 시장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그때는 이제 낙폭 과대인 조선 철강 관련 종목들이 매수세를 이끌어 나가는 반면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천선을 넘었을 때 IT 관련 종목들이 연기금들의 매수가 유입됐던 것처럼 이 부분의 매수가 또 더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부분이 지수 방어에 굉장히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락을 이용한 경기 방어주에 어떤 그 테마를 이루는 종목에 쫓아다니기보다는 하락을 이용한 경기 방어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변동성 축소 이후에 이제 내수주들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뭐 경기가 나빠졌다고 해서 휴대폰을 안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TV도 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통신 서비스 관련 종목이라든가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이 일정 부분 수익률이 방어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경기 방어주인 통신 서비스 관련 종목이라든가 제약주 관련 종목들의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 매도 부분도 수급 악화 부분이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매수 차익 잔고는 10월 말에 6조 8천억 정도의 흐름만큼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매수 차익 잔고에 대한 그 부담감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와서 수급이 악화되기보다는 베이시스 부분이 개선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장 흐름의 어떤 수급 요인에서 개선되는 요인은 베이시스 흐름도 유심히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매수보다는 어떤 저점이라든가 지지력이 확인되는 시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뭐 반등 시 일단 매도라는 관점보다는 결국은 대기 매수 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일정 부분 지지력이 확인되기까지는 일단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현금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섣불리 총탄을 쓰지 마시고 좀 어느 정도 비축을 해놨다가 아주 적절한 시기에 한 방을 터뜨리라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추천해 주실 만한 종목은 뭡니까? 예, 첫 번째는 한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3분기 실적 부분은 시장 컨센서스에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3분기 매출 부분이 2,191억 정도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6% 정도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 부분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0% 이상 상회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 실적이 이제 손실을 보였던 거는 대한항공의 지분법 손실 부분이기 때문에 장사는 잘했는데 딴 곳에서 손실 났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부분에는 어떤 기저 효과도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적이 좋았던 부분은 이제 택배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실적 부분이 회복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류 부분의 그 수송량 자체가 증가되고 있고 이 택배 평균 단가 부분의 상승 부분이 4분기에도 추세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그 부채 비율이 높은 종목이라든가 아슬아슬한 종목보다는 높은 자산 가치가 또 이 종목의 또 하나의 프리미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한항공 지분은 한 9.9%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순자산 가액으로 따지면 3천억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고 또한 반포에 있는 서울 고속터미널 지분도 한 16%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매각 차익도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 고속터미널 부분이 또 이제 시외곽으로 이전된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한때 좀 들썩들썩하기도 했는데요. 고속터미널 지분을 갖고 있는 워낙 또 알짜배기 땅이니까 그렇죠. 그 지분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뭐 천일고속이라든가 서주관광개발 등등이 그에 해당하는 종목들이겠죠. 자,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우선 주봉상의 흐름을 보신다면은 전체적으로 이 3만 원대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저점 구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고점 4만 5천 원대 대비해 가지고 기준선 대비했을 때 50% 되돌림 자리가 한 2만 7, 8천 원 정도 되는데요. 일단은 2만 7, 8천 원대 가격들을 하회하신다면은 그다음에 전저점 구간이 2만 6천 원 가격을
하회하는 자리면 매수 단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25,500원대를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본다면은 매수가는 25,500원대에서 26,500원대에 좀 더 폭넓게 잡고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그 월봉상에 있어서 그 구름대 하단 부분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21,000원대 가격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21,000원대 가격이 깨진다면은 장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21,000원대를 손절가로 말씀을 드리고 50% 되돌림을 주고 난 이후에 반등을 준다면은 전 고점 10월 중순 가격이었던 최고가인 45,000원대 가격을 일단 목표 주가로 제시합니다. 네, 정고점인 45,000원을 목표가, 매수가는 2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000원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한진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자, 고속터미널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거기 그 주유소 큰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또 대성산업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자, 뭐 터미널 관련돼서는 또 서부터미널 쪽도 한 번 더 관심 가져야 되지 않나요? 송도 또 입구 쪽에 그 땅이 또 한 2만 평 정도 있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LS에 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LS 관련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그 지난 그 슈퍼리어 SX라는 북미 시장의 전선 업체를 인수하면서 조금 낙폭이 심해졌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기업으로 갈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이익 성장 모멘텀 만들어내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출 교두부 부분도 만들고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연매출 부분에 있어서 6조 6천억 정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LS라는 지주회사가 되면서 자회사라고 볼 수 있는 LS 전선이라든가 LS 엠트론 같은 종목들이 자회사로 만들어졌는데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3년 내에 재상장이 된다면은 이 부분이 구주 매출 부분이 지분 매각이 한 30%에서 50% 이루어진다면은 현금 부분이 한 1조 정도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상장 등록 시에도 1조 정도, 1조 4천억 정도 현금이 확보되는 부분만큼 일단은 지금은 현금이 많은 회사가 제일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 만큼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제 가격대를 제시를 해 주십시오. 예, 매수가는 전체적으로 일단은 56,000원대 가격 정도면은 뭐 무난한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저점 구간에서 한 50% 되돌림되는 자리고요. 손절가는 전저점 구간이 43,000원대 가격, 그 다음에 목표가는 주봉상의 기준선이라고 볼 수 있는 75,000원대 가격 정도면은 반등이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가격대까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두 종목에 관한 추천을 들어봤습니다. LS와 한진, 자, 두 종목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동교동 지점의 심혁철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시효과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8시 58분 막 되기 직전인데요. 한번 보시죠. 네, 오늘 분위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신도리코어만 플러스 1.52, 그리고 오뚜기만 플러스 0.35%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나머지 종목들은 자, 보신 것처럼 쫙 다 지금 파란색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현재 마이너스 12% 정도이고요. 그리고 대형주들의 하락폭이 무척이나 큽니다. 현대중공업 마이너스 7.19, 현대차 마이너스 7.08, 신한지주 마이너스 7.52로 7%대, LG가 마이너스 9.52, 그리고 우리금융도 7%대, 그리고 삼성물산이 마이너스 10%, STX엔진과 코오롱은 마이너스 9%대, 대용제약이 마이너스 8%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LG패션과 영풍은 마이너스 11%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은 폭락장으로 시작을 할 것이다라는 게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예측인 것 같습니다. 자, 그나마 상승 종목으로 눈에 띄는 것은 신도리코 한 종목만이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자, 무차입 경영을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 자본 비율을 한 2,000%가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신도리코 같이 이렇게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만이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무학과 큐릭스, 에임하이 등등 전통적인 그런 종목들이 그나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무학 같은 경우는 5%대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학소주 또 무학주정 등등 주정을 만들고 있는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무학항만이 지금 5%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메가스터디가 마이너스 10%, 그리고 태용이 마이너스 6%, SK브로드밴드 마이너스 5%, 자, 마이너스 6에선 9%대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셀트리온, CJ 홈쇼핑, 소디스코 신소재, 태광, 성광밴드, 서울반도체, 포미팜, 다음, SFA 등등 대부분의 종목들이 6에서 9% 가까운 그런 큰 폭의 하락세로 오늘 장을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막 장이 시작됐습니다. 동시효과 때와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개장 시초가를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요. 자, 현대중공업이 마이너스 7.19%이고요. LG가 마이너스 7.27, 하이닉스 하락폭 큽니다. 마이너스 10.52, 두산중공업 마이너스 7.93, 영풍이 마이너스 9%, LG패션 마이너스 7.60, 현대하이스코 마이너스 7.86 등등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7%대가 넘는 폭락을 보이고 있고요. 자, 코스닥 역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소디프 신소재가 마이너스 8%, 태광, 성광밴드, 서울반도체, 코미팜 등등이 7%대 정도의 하락세, 이테크건설이 마이너스 9%, 미리넷이 마이너스 7.55% 등 대부분의 종목들이 한 10% 조금 못 미치는 그런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출발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부의 김영준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출발 상황이 말 그대로 폭락이네요. 예, 아침에 좀 많이 미국 시장이 부정적으로 출발을 하면서 시장이 좀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4.8%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4.44%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일단 하락세가 좀 커지는 모습이고요. 특히 그 코스피 지수는 그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1000포인트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 동향을 살펴보기 전에 잠시만요. 시장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면은요, 삼성전자가 3.77%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포스코와 한국전력 그리고 신한지주, 현대중공업 등이 5%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그 하락을 리더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지금 장이 폭락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5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한 968포인트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300포인트대가 가볍게 깨지면서 283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환율 시장이 약 53원 50전이 급등을 했군요. 1,500원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 장을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예. 일단 20일 이후 미 상원에서 자동차 구제 법안의 통과 여부에 일단은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단기적인 그 지원한 이후에도 과연 그 미 자동차 업종이 회생할 수 있는가에 좀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그 부정적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미 자동차 리서치 센터 조사에 따르면은 그 GM의 그 부도시 최초 1년간 250만 명의 신규 실업자가 양산이 될 것으로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 구제 금융이 지원되더라도 그 인력 구조 조정은 거의 그 피한적인 상황이어서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그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울러서 그 신용위기가 불거지기 이전인 그 2006년부터 적자를 보이던 그 자동차 업종에 단기 금융을 지원하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은 좀 더 회의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그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 빅스 지수라든지 신용 스프레드 그리고 이머징 국제 가상금리가 재차 상승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그 엔달러 환율이 전저점 회복에 실패하면서 재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는 그 경기 부양 능력이나 원자재 시장을 통해서 아시아 이머징 시장의 신용 위험을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그 위험 관리 차원의 접근이 좀 우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시장의 안정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관점의 접근이 지속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런 하락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업종과 종목이 있을까요? 예, 일단 그 지수가 재차 그 1000포인트를 하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 관점에 그 매수가 일부 좀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그 모멘텀을 확인하는 것이 일단은 그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불확실성의 완화 여부를 일단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이것이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전기, 전자라든지 조선 그리고 자동차 업종 등 그 낙폭이 컸던 업종들에 관심을 가진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부의 김영준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대기업이 계열사 자금으로 결성한 펀드로 기업을 인수한 뒤 제3자에 매각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대기업들은 펀드로 기업을 인수할 수는 있었지만 의결권이 15%로 제한됐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대기업 자본의 유입으로 M&A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전자, 자동차 등 국내 주요 기업이 재고를 줄이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이어 수천 개 이르는 협력업체도 연쇄적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생산 물량을 조절할 것으로 보여 악순환이 예상됩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한국투자공사가 해외는 물론 국내 주식과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KIC는 외화 표시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내 주식과 채권, 부동산 시장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원엔 환율이 장중 100엔당 1,500원을 넘어서면서 엔고 현상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통상 엔화 강세는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 수지 개선 효과를 가져오지만 요즘엔 오히려 엔화 차입 비용에 따른 부담만 늘리고 대일 무역 수지는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GM 등 미국 자동차 B3가 전 세계 보호무역을 촉발하는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빅3를 지원할 경우 유럽도 자국업체를 지원하겠다며 맞불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미국 정치권의 해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가 90년대 장기 불황에 이어 다시 혹한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초 일본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한 발 물러난 국가였지만 실물 경기 침체를 피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지만 효과는 미미할 전망입니다. 인터넷 포털업계의 표절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네이버가 선보인 툴바 3.1은 이스트소프트의 알툴바를 그대로 베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후발업체들이 선두주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와 동종업종 간의 이직이 잦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 소형 아파트가 귀한 몸이 되고 있습니다. 19일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올해 서울 33에서 66제곱미터형 아파트의 매매가는 21.39%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38%대 오른 데 그친 67에서 99제곱미터형 아파트보다 2배 이상 높은 상승률입니다. 이들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하는 이유는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중대형 아파트에 비해 매수 자금 및 유지비가 적게 드는 소형 아파트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자 신문을 통해 경제를 보다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수출이 급격히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만들어 놓은 물건이 안 팔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들의 골칫거리는 이 안 팔린 채 쌓여가는 재고가 아니겠습니까? 네. 자, 국내 주요 기업들이 재고를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럴 때일수록 기업들로서는 참 재고만큼 머리 아픈 일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뭐 밀어내기 수출도 했고요. 물량 떨이도 있었지만 지금과 같을 때는 좀 어떻게든 좀 조여매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재고를 줄이는 것이 참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과거에는 참 찾기 힘든 모습을 최근에는 이제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GM대우가 당장 다음 달 22일부터 연말까지 약 8일간 국내 모든 공장의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센 수준의 이 재고 처리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좀 구체적으로 예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해외 공장 초업을 축소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 연말연시 휴무 등으로 이제 본격적인 생산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멕시코의 티후아나 공장이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게 북미 수출 전진 기지인데요. 여기서 1년에 TV를 500만 대씩 생산한다고 합니다. 미국 전체가 파는 삼성전자 TV의 90%를 바로 이 멕시코 티후아나 공장에서 생산을 합니다. 여기를 앞으로는 그 매주 금요일마다 쉬기로 했답니다. 주 4일 근무를 하기로 한 거죠. 굉장히 이례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지금 이제 연중 최대 쇼핑 시즌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돌입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이 경기 침체로 지금으로서는 수요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로서도 뭐 이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뭐 국내 본사 차원에서도 당장 12월 25일부터 2월 4일까지 약 열흘간에 걸친 이 장기 휴무를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실제로 이제 가전제품 만드는 곳이라고 이제 광주 공장인데 삼성전자 광주 공장 여기서는 이제 합청업체들한테 이 다음 달 생산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원자재를 당분간 구매하지 말라고 이렇게 통보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대기업들에서 어떤 생산 라인을 잠시라도 좀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들도 그만큼 이제 같이 좀 놀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안 좋은 쪽으로 날 것 같습니다. 자, 업종마다 재고 상황이 어떤지 좀 알아봐야겠고요. 그 여파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업체들로 이어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예, 일단 뭐 전자업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이 글로벌 IT 선도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삼성전자가 이 정도면 뭐 다른 기업들은 사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국내 대표적인 가전 라이벌이죠. LG전자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삼성전자보다도 또 부피가 큰 가전제품, 뭐 세탁기나 냉장고, 에어컨 이쪽이 또 주력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품들이 이제 부피가 크다 보니까 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이 가전 재고라는 게 특성상 이게 제품 보관 기간이 길면 길수록 같이 감가상각이 굉장히 심하게 벌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뭐 원래 1000에서 1500대 같은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경우 당장 뭐 생산을 줄이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뭐 자동차의 경우에서도요. 아까 방금 밝힌 대로 뭐 GM대우가 연말에 공장 가동 전면 중단한다고 밝힌 데 이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엘라바마 공장이 있는데 여기 역시 매주 금요일마다 놀기로 했답니다. 뭐 근로자들 매주 뭐 주 3회씩 노니까 뭐 좋다.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으로서는 뭐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죠. 국내에 있는 이제 르노 삼성자동차 같은 경우도 유럽 주문량이 특히 줄면서 이제 르노 삼성차 같은 경우 이제 르노 계열사다 보니까 유럽 수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문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뭐 하루에 1시간씩 지금 잔업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 달에 약 1,500대 정도 생산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본다고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게 대기업들한테야 재고 관리겠지만 이게 협력업체들로서는 사실상 벼랑 끝에 몰리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 저희가 얼마 전에 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 자동차 업체들한테 이 주물 제품 납품하는 금속회사 중 뭐 부산에 있는 한 회사인데 아마 최종 부도가 처리됐다는 이런 소식을 저희가 예전에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 대기업들이 물량을 줄이고 단가를 인하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중소기업들로서는 정말 버티기 힘든 상황이 현재로서는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IMF 때 겪었던 이 중소기업 줄부도 사태 지금으로서는 한 번쯤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대기업의 사모투자펀드죠. PF의 의결권 제한을 풀겠다는 그런 소식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자, 대기업들이 이를 통해서 본격적인 기업 사냥에 나설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풀이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배경호 그 공정거래위원장이 한 세미나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대기업이 사모투자펀드, 즉 PEF를 결성해서 회사를 인수할 때 이제 지금까지는 의결권을 15%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일정 정도 유예할 것을, 그러니까 의결권을 15% 이상까지도 인정해 줄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먼저 사모투자펀드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명 고수익 기업 투자 펀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이 자산 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대해서 자본 참여를 함으로 해서 이 기업 가치를 높인 다음에 기업 주식을 되파는 전략으로 운영되는 이런 펀드들이 사모투자 펀드, 우리가 흔히 PEF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나 뭐 삼성이나 현대그룹 같은 곳에서도 이제 PEF를 만들어서 기업을 인수한 다음에 가치를 높여서 되파는 게 가능해진다는 분석입니다. 이 지금까지는 이제 의결권이 15%로 제한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대기업들로서는 이 PEF로 회사를 뭐 인수해도 사실상 실익이 없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국내에서 이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PEF가 사실상 전무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규제가 풀리게 되면 이제 특히 국내 기업들도 이제 PEF를 통해서 활발하게 이제 기업 M&A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이제 기업 매물이 속출하고 있다고 보고 아마도 구조조정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PEF에 대해서 일정 기간 좀 의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방침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이런 대책들을 보면서 어떤 시장의 충격이 일시적으로 좀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좀 거친 정책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규제 완화가 좀 점진적으로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견일 텐데요. 참 지금으로서는 근데 이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귀결점을 실물 경기 침체하고도 맥이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금융 불안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중소기업들은 물론 뭐 중견 기업들까지는 퇴출 위기에 처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대표적인 곳이 뭐 CN그룹 같은 곳이 대표적이고요. 이 누군가는 사실 인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그대로 망하게 냅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국내에서 이런 기업들을 살 만한 곳이
결국은 대기업밖에 없다. 이런 자본을 끌어들일 만한 것이 국내 뭐 손안에 꼽히는 대기업밖에 없다라는 이런 인식에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런 좀 극단적인 정책을 취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지금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측이 또 밝힌 바에 따르면은 이제 기업 구조 조정에 토종 자본을 좀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외국 자본에 좀 헐값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또 IMF 상황을 또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참 그때 당시 이제 굉장히 또 뼈아팠던 기억 중에 하나가 이 외국 자본들이 우리 국내에 이제 쓰러진 기업들 중에서 알짜배기만 쏙쏙 골라가지고 이 은행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외국 자본에 팔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결론을 생각해 보면은 뭐 몇 년 투자하고 비싼 가격에 되팔면서 이익은 이익대로 정말 많이 챙기고 뭐 그래서 이 외자 유출이다. 이게 사실 외국 자본을 끌어들인 게 아니라 이 IMF를 이용해서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알짜배기만 쏙쏙 뽑아갔다. 이런 비판들이 사실 최근 한 10년 내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기업뿐이겠습니까? 뭐 알짜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뭐 좋은 자산이란 자산은 다 이런 식으로 외국 자본이 국내에 와가지고 굉장히 세게 놀고 갔던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는 뼈아프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최근에 이 현행 이 PEF 제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문제점을 지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이제 외국 자본이 결성한 펀드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제약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에 이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밝힌 바가 있지만 이 의결권 15% 제한 같은 아주 강력한 규제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의 역차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제 이렇게 대기업들에게 규제를 풀어서 이 자본시장에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특히 뭐 이제 보험이나 증권같이 이렇게 금융계열사를 끼고 있는 대기업들이 고객 돈으로 기업 사냥에 나설 수 있다. 이러한 우려가 지금으로서는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 대기업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 M&A를 통해서 즉 차익만 노리고 있는 이게 기업 사냥 전문꾼으로서만 나설 수 있는 게 아니냐. 결코 생산적이로만 볼 수 없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규제 완화는 한번 좀 심도 있게 좀 뭐랄까요? 좀 차근차근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이 시간에 한국은행이 채권시장 안정펀드에 참여한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시장 안정 대책이 당초 예상보다 더 부실한 어떤 기업들의 그 채권 매입에 집중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들려옵니다. 네, 이제 정부와 한국은행이 시장 안전 대책이 15개 안팎의 신용 등급으로 말하면 BBB- 정도 되겠죠. 이 정도의 네. 중견건설사로 집중된다는 소식이 지금 들려왔습니다. 이들이 이제 사실상 지금 금융시장의 핵심 뇌관으로 아마 보고 있다는 얘기일 테죠. 네. 이 정부 이제 한 관계자가 밝힌 내용인데요. 이들 업체들의 차입 규모가 평균 1조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칫 무너질 경우 저축은행 몇 개 쓰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은행권 전체로까지 위태로워져서 어떻게 보면 금융 시스템 자체가 좀 망가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낮은 등급의 좀 중견건설사까지도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좀 돈을 투입해서 살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업체들이요. 대주단에 들어오면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간단히 해결될 수도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뭐 어제 당장 죽을 우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자칫 부실이 알려질까봐 또 대주단에 들어오기를 굉장히 꺼리고 있는 부분도 어디까지나 현실은 현실입니다. 이 네. 때문에 이제 채권 안정 펀드의 주 타겟을 이들 업체로 조정하는 것을 지금 정부와 한국은행이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이제 유동성 문제를 겪는 기업들과 또 금융사의 뭐 막힌 자금줄을 풀어주는데 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전망으로서 지금은 관측이 되지만요. 또 한편으로서는 정부가 이렇게 좀 안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 채권 안정 펀드까지 조성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이제 쓸어 넣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건 아마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행보에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그 한미 간의 FTA 문제가 자꾸만 좀 신경이 쓰입니다. 예. 오바마 당선자가 또다시 불공정 무역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바마 당선자의 정책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우려했던 대로죠. 이 무역 부분에서 아마 좀 우리와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전망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당선자가 어제 이 정부 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 향후 자신의 정책을 담은 이제 이름하여 오바마 바이든 플랜이라는 것을 처음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공정 무역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고 합니다. 네. 이 오바마 당선자는 이 오바마 바이든 플랜에서요, 이 미국 경제 안보를 훼손하는 불공정 무역 협정에 맞춰서 싸울 것이다라고 하면서 특히 이제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라고 하죠. 이 나프타 개정 등을 통해서 미국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협정에 맞춰서 싸울 것이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거치지 않습니까? 아마 오바마 당선자가 대통령이 취임하는 순간 아마 전 세계와 맺은 무역 협정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까지도 지금으로서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를 현재로서는 별도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언급을 하지 않은 게 우리나라와 무역 협정이 제대로 됐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비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만큼 더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볼 여지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차라리 논의조차 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재협상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도 지금으로서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한미 FTA가 나프타나 굉장히 유사한 식으로 흘러간다고 현재로서는 관측이 되고요. 우리에게도 아마 향후 강력한 시장 개방 압력, 아마 과거 클린턴 정부 때도 뭐 슈퍼 301조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센 아마 관세 압력을 처해진 바가 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이러한 부분들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래저래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이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모두 다 이겨내야 될 장애가 아닌가 싶네요. 자,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에 이상훈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천선의 지지 여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습니다만 오늘 장 초반에 현재 지금 43포인트가 폭락한 973포인트이고요. 코스닥은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현재 한 4.69% 정도가 하락한 283포인트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우려가 되는 것은 환율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34원 80전이 상승한 1,481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장의 어떤 급락은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그냥 눈 질끈 감고 그냥 독한 마음 먹고 버티면서 좋아지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좋은 투자 자세가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긴 합니다만 모두가 하나하나 건너뛰고 또 이겨내야 될 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힘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